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예요. 일단은 뇌로 보이죠? 뇌로 보이는데 일단 멀쩡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 뇌와 싸우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뭔가 방역 표시 같은 것도 보이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이에요. 치매와의 전쟁. 자, 미국 시카고 러시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평균 연령 80세 어르신 1939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령 6세에서 18세까지 책이나 신문을 얼마나 읽었는지, 외국어는 얼마나 배웠는지, 성인이 된 이후에 독서 습관은 어땠는지, 도서관은 자주 이용했는지, 체스를 배웠는지 등을 묻고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점수화를 했다고 하네요.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이들의 뇌 부검 자료 천여 건도 정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가 다른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뇌의 생물학적 손상 정도가 비슷해도 평소 두뇌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실제 인지 기능은 더 좋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자, 다음. 인지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상위 10%, 78세의 증상이 나타난 반면 활동이 가장 적었던 하위 10% 그룹은 68세에 증상이 나타났다. 10년 정도가 더 빠르게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인지 활동이 적었던 사람들에게는.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를 비교했을 땐 차이가 더 컸다고 그러고, 두뇌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이나 사고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7년가량 늦었다고 합니다. 안드레아 자밋 교수가 이번 연구를 주도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말하길 평생 지속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핵심이었다. 책 읽기, 신문 읽기, 외국어 학습, 글쓰기, 박물관 다니기, 체스, 체커 같은 게임 계속하기 등이 인지활동에 도움을 준다.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주는 영향보다도 큰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자, 이 교수가 얘기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연구는 인지 예비력이란 개념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되거나 늙어도 다른 신경망을 활용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평생 두뇌를 많이 쓸수록 신경 연결이 촘촘해져서 나중에 뇌 손상이 생겨도 버티는 힘이 더 강하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다음. 22년도에 에딘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어릴 때 악기 연주를 한 경험이 있을수록 노년기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그리고 미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주 1회 이상 춤을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연구를 또 발표를 했네요. 이 하이라이트가 다른 부분은 이제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악기를 배우는 거, 여기서 악기 연주를 한 경험에 관련해서 언급이 됐었죠. 네, 그래서 가져온 기사예요.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진이 연구를 한 거죠. 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악기 연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평생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연수, 안온기 인지 능력, 노년기 건강을 보류할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366명의 연구 참가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다고 하죠. 자, 다음. 이 기사는 아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 의과대학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가져온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이제 그 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조 버기스 박사가 이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노인 469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요. 21년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고, 정신 활동량이 가장 많은 상위 30%가 가장 적은 하위 30%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63% 낮았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한 가지 두뇌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약 7%가 나아지는 것으로 밝혀냈다. 자, 계단 오르기를 포함해 각가지 육체적 운동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치매와는 모두 관계가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두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춤을 자주 추는 것이 이제 예외였는데,
이것은 음악이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은행나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용인효자병원 곽용태 박사와 순천향대병원 양영순 교수 연구팀이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 은행잎 추출물과 표준인지 개선제를 1년간 나눠 투여하고 경과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을 뜻하는 MCI는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네요. 자, 은행잎 추출물이 한국과 중국 등 전통의학에서 기억력 증진과 노화 관련 인지 저하 완화 등을 위한 약제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제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 자체의 진행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경구용 치료약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자, 다음. 42명에게 평균 나이는 65.8세라고 나오고 있고요. 42명에게 시판 중인 은행잎 추출물 제제를 복용을 하겠고, 다른 22명에게는 표준인지 개선제를 1년간 복용하게 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한 거죠.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전원의 한국형 간이정신 상태 검사와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측정 점수가 유지되거나 향상돼 치료 반응률 100%를 보였다고 하네요. 은행잎 추출물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표준인지 개선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치료 반응률이 59.1%에 그쳤고 40% 이상은 인지 및 일상 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연구팀이 말하길 은행잎 추출물이 인지 기능 개선뿐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억제해 치매의 근본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우리가 본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은행잎 추출물 그룹은 다 한 명도 치매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표준 인지 개선제 그룹은 13.6%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번 기사는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 나와요. 자,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과대 등 공동 연구진은 약 5,700명을 30년간 조사를 했는데, 지중해식 식단이 효과가 있었다. 꾸준히 잘 챙겨 먹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고 인지 정화도 늦게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APOE4 유전자를 2개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8배에서 12배 높다고 알려졌는데, 지중해식 식단이 발병 위험을 약 35% 줄여줬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그럼 지중해식 식단이 뭐로 이루어진 식단이냐 궁금할 수 있죠.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를 기본으로 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를 변형해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잡곡밥, 나물김치, 된장국, 고등어 꽁치, 참기름, 들기름 등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고기랑 인스턴트 가공식품 대신해서 두부, 생선구이, 채소 반찬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지중해식 식단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에스프레소도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베로나 대학 연구팀이 이제 그 에스프레소 화합물이 타우린 단백질 응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타우린 단백질이란 알츠하이머 질환 발병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억제하는 역할을 에스프레소가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자, 미국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50세 이상 영국인 89,667명을 대상으로 평균 4.4년간 추적 관찰을 하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다. 자, 여성이 56%였고 이 대상자 중에, 그리고 중위 연령이 63세였다라고 합니다. 주당 35분, 즉 하루 5분간 중증도에서 고강도 사이에 신체 활동을 한 사람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41%나 감소를 했다. 운동 시간이 주당 36에서 70분인 경우는 60% 감소를 했고, 이보다 더 많은 70에서 140분은 63%, 140분 이상은 69%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엔 더 많이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중증도에서 고강도 신체 활동에는 빠르게 걷기, 춤추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과 같은 활발한 움직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미카엘라 블룸버그 박사팀이 유럽과 미국의 40세 이상 9,4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연과 흡연에 대한 인지기능 변화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이제 금연 그룹의 경우 언어 유창성 저하 속도는 이제 흡연 그룹보다 약 50% 느려졌고 기억력 저하 속도는 약 20% 느려진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가 다른 부분은 이제 뒤에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실선이 금연을 한 사람들의 이제 그래프고, 이제 점선이 이제 금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래프죠. 다음. 블룸버그 박사가 말하길 노년기 금연이 신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50세 이후에 금연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인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 브라질 상파울루 의대 연구팀이 이제 알코올 관련해서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죠. 평균 나이 75세인 사망자 1781명의 뇌를 부검해 분석을 했고, 술 한 잔의 기준은 알코올 14g으로 정의를 했다. 이는 와인 한 잔이나 맥주 작은 캔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네요. 일주일에 8잔 이상의 술을 마신 이들의 뇌에서 치매 전조 증상인 뇌 병변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3년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알츠하이머병 위험 요인인 이제 그 타우 단백질 엉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타우 엉킴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방해해서 치매를 유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과거에 많이 마셨던 사람들은 금주주의자들에 비해 타우 엉킴이 생길 가능성이 30에서 40% 높다.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은 신체 질량에 비해 뇌 질량의 비율이 낮았으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도 올리베이라 후스토 교수가 연구를 이끌었는데, 이 교수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뇌 손상 징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는 뇌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뭐 사실 앞에서 언급됐던 이제 흡연과 지금 여기 언급되는 이제 음주는 뭐 건강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사실. 자, 다음. 경희대학교 김동훈 교수 연구팀과 충남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신효정 박사는 이제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떤 기술이냐, 뇌세포의 80%를 차지하는 교세포 중 미세화 교세포를 영노화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그 치매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노화되지 않게 세포를 영노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 적용해서 아직 사람에게 적용은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경상대 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부 김명옥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면서 치료 효과도 있는 차세대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 치매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하죠.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또 없고 이 병의 주요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팀이 이 특허 등록도 마쳤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임상 독성 면역 안전성 평가 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백신 사용까지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또 전망을 연구팀이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이 이제 김명옥 교수 이분이 되겠죠. 자, 다음.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이 치매 관련해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 과학자들이 또 치매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연구를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치매도 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